자, 안녕하세요. 머니해결사 정 대표입니다. 와, 인터넷이랑 온라인 그리고 유튜브 이런 걸 좀 보다 보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에 이 전세에 와, 거의 종말이다.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생각해 보니까 충격적인 팩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설마 하겠지만 자, 임대차 계약의 60%가 월세라는 거예요. 현재 시점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 거대한 흐름을 읽지 못하고 있으면 과거의 방식만 고집하다 가는 이 똘똘한 아파트 한 채를 가졌다고 좋아하다가 수중에 돈 한 푼도 없는 현금 거지로 전락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이 충격적인 내용들을 한번 당장 어떻게 해야 될지, 충격적인 시장의 현실과 여러분들이 당장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명확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부동산에 관련돼 가지고 뭐 임대업이라든지 이런 과거 현재 트렌드를 변화를 한번 짚어보자면은 전세의 종말이 현실화되고 있다. 진짜 이거 맞는 것 같아요. 과거의 임대업 트렌드 같은 경우는 자본을 증식하기 위해서 갭 투자를 많이 했다. 과거의 방식은 임대업 갭 투자가 중심이었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자면 3억짜리 빌라 전세 2억을 끼고 자기 자본 1억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만약에 자본금이 3억이 있다면 3채까지 늘릴 수가 있고 4채까지도 늘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본을 증식했거든요. 아니면 이 대출이 100%를 넘어서는 그런 물건지도 있었단 말이죠. 뭐 진짜 제가 예전에 부동산 컨설팅 한다고 했을 때 보면 화곡동에 빌라가 엄청나게 많이 생겼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갭 투자라는 게 굉장히 성행할 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수익 구조를 한번 보자면은 월세 수익 구조는 거의 없는 대신에 더 큰 게 있었죠. 2년마다 전세 가격이 오르는 곳이 굉장히 폭이 컸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갭 투자를 해서 내가 많이 다수의 주택을 사놓게 된다면은 그 차익이 1억, 2억, 3억 오르는 걸 수익으로 많이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포인트를 삼아서 일어나는 이익을 가지고 생활비를 충당하고 계속 자산을 늘려가는 플랜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5채를 보유하고 한 채당 2년마다 전세 가격을 오르는 것마다 수익을 삼았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5채를 보유하고 한 채당 2년에 한 2천만 원? 그러면 2년 후에 총 1억이라는 금액이 생기게 되겠죠. 이 상승분을 받아서 생활비로 사용하고 그리고 계속 건물을 늘려가는 매입하는 그림으로 임대업이 늘어나는 그런 자산이 불어나는 그런 구조로 많이 갔었는데, 이게 가장 큰 장점이 뭔가 매입을 할 때 내 돈으로 매입하는 게 아니라 전세금 대출을 받거나 전세금을 받아가지고 늘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세금이 거의 없다라는 장점이 있었죠. 발생하면 취등록세, 그것 또한 시세 차익이 있었기 때문에 세금 낼 재원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바로 종부세 폭탄을 맞는다? 지금 거기에다가 빌라왕 전세 사기가 터지면서 빌라 공급은 제로가 되게 됐고, 사람들은 빌라 전세는 아예 쳐다도 안 본다는 거예요. 한때는 5억을 하던 그런 물건지가 있었는데 영등포에 한 11평짜리 빌라가 2억 5천까지, 한때 5억이나 하는 영등포에 한 평짜리 빌라가 2억 5천으로 반토막이 났거든요. 이 얘기 들어보니까 저도 맞네. 과거의 성공 방식이 지금은 쪽박을 차는 지름길이 된 거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트렌드의 변화라고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과거의 갭 투자 방식이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들어졌다. 이 세금적인 부분이 가장 크죠.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재산세, 보유세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스마트해지면서 집을 여러 채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 다주택이다. 그러면 불리하다는 것을 이제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똘똘한 한 채를 더 선호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유튜브라든지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 매체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보에 손해볼 수 있는 그런 구조, 이런 거 빨리 파악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상향 평준화가 되고 있다. 지식 수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저희 거래처들이나 사업자 대표님들을 만날 때 항상 강조드리는 게 노후자금, 은퇴자 기준으로 이제 현금 흐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4, 5년 전에 영등포 11평짜리의 빌라가 4억 5천에서 5억이었는데 반저리가 날아간다? 야, 이거 이렇게 집값이 폭락한다. 그러다 보니까는 공급이 제로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 지난 5년간 빌라 전세 사기 여파로 빌라 공급이 월 제로로 스탑이 됐거든요.
최근에는 살짝 회복하긴 했는데, 이 빌라는 아파트와 달리 시세 형성이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뭐 KB 시세나 이런 데 나오지도 않고 실제로 발품을 팔잖아요. 그러면 3억짜리 빌라가 있다라고 한다면 동일한 매물을 2억에도 매매를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이게 이래요, 빌라가.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생긴 거 있죠? 바로 뭐 있죠? 수익형 모델. 2억 5천짜리 빌라를 매수한다고 쳐요. 이런 물건지를 좀 싸게 1억 5천, 1억 8천 이런 빌라를 매수해서 보증금 2, 3천만 원을 받고 월세를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수익률이 5%가 넘어가는 안정적인 투자일 수도 있다 라는 거예요. 뭐 이런 걸 좀 활용할 수가 있겠죠. 요즘에는 그 말씀드렸듯이 유튜브라든지 인스타라든지 정보 매체가 많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지성이 높아졌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이 오히려 레드오션이 돼버리고 있다. 예전처럼 이렇게 뭔가 부동산에 빌라에 투자해가지고 수익형 부동산을 생각해가지고 월에 300만 원을 받는다고 해요. 근데 나가는 게 500이야. 그래서 노동을 해가지고 그 돈을 메꾸는 현상도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요즘에 나온 게 뭐죠? 바로 에어비앤비. 월 300 받던 집이 있다라고 한다면 에어비앤비를 운영을 하면 좀 수고스러움은 있을, 뭐 수리할 게 있으면 가 수리해줘야 되고 교체해줘야 되고 관리해줘야 되고 청소도 필요하면 해야 되고, 그런데 300 받던 집이 600에서 900만 원까지 올려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익형 모델이 굉장히 성행하고 있죠. 지금 이 얘기하는 이유가 전세가 없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단기 임대. 기존 월세 대비 1.2에서 1.5배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300만 원이 월세라고 하면 400에서 45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수동적으로 월세를 받기보다는 조금 더 노력하고 공부해서 수익형으로 전환하는 그런 플랜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이제 거래처 중에도 에어비앤비 하시는 우리 사장님이 한 명 있는데 친하신 이사님이 있습니다. 상수역인가? 합정역에 빌라를 예전에, 이분은 에어비앤비가 유행하기 전부터 이걸로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그런 구조의 시스템을 좀 하고 있었어요. 뭐 인테리어, 이제 건축학과를 나와가지고 집에서 실제로 화곡이라든지 이런 강서 쪽에서 빌라 건축도 많이 하셨대요, 아버지가. 그런데 이 건축이라는 게 잘 될 때 너무 좋아요.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고. 그런데 이거 잘못 내가 계산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하면 분양팀에 맡겨서 빠르게 파는 게 돈을 버는 건데, 어떤 일부 이 사장님들은 내가 건축을 해서 그냥 직접 판매해서 더 이익을 남길 거야. 이익을 남겨 3, 4억 더 남길 거야. 이러다가 안드로메다 간다.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집이 어려워지고 이런 사업에 내가 뛰어들어서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에어비앤비처럼 예전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그것도 또 월세 받을 때 여자만 받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이런 식으로 좀 업데이트해서 활용할 수가 있다. 바로 전세의 종말이 현실화라는 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과거의 갭 투자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가 않다라는 거. 전세는 실제로 점점 사라질 거라고 합니다. 그 전망이 빠르게 현실화가 되고 있대요. 2024년 상반기 기준으로 실제로 임대차 계약 중에 월세 비중이 60%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보면은 가구의 분화, 인구가 정체가 되면서 1인 가구, 자녀 독립 등 이런 게 급증하면서 필요한 집의 총량이 늘어나고 있다. 원래 예전 과거에는 대가족이 좀 살았다면 지금은 현재 네 식구라고 하면 4가구가 필요한 그런 시점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각의 집이 필요하게 됐고, 전세를 기피하는 거 뭐라고 했죠? 바로 전세 사기, 빌라왕 이런 거 나와가지고 극도로 기피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빌라의 수요가 바로 경기도권으로 넘어가거나 서울에 남기 위해서 아파트로 이동을 한다거나 그런 걸 하게 되고 있죠. 그런데 문제가 요즘에 LTV 걸려가지고 바로 대출이 거의 안 나온다는 거예요. 60% 전세금이 6억에서 7억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까지 왔다. 야, 6억 7억 냈다가 진짜 전세 사기 당하면, 와, 예전에 진짜 전세 사기 당한 거 TV 보니까 신혼부부가 20대부터 일찍 만나서 결혼해서 37인가 8살 때까지 일만 하고 살았대. 둘이 먹을 거 안 먹고 다 아껴가면서 일만 하고 살았는데, 야, 어떻게 됐죠? 37인가 8 돼서 둘이 정말 악착같이 모아서 3억 8천인가 3억 6천을 모았는데, 야, 이거 자기야, 우리 집 이사 가기 전에 좀 이런 전세 좀 좋은 집에 살다가 좋은 물건지 이사 가자. 잠깐만 여기 지내자 해서 전세를 계약했다가 그게 갭 투자 물건지였던 거야.
야, 돈 다 날렸잖아, 전세 사기로. 이거 어떡하냐고. 진짜 너무 마음이 진짜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좀 시사하고 싶은 게, 이 너무 돈을 악착같이 벌어서 악착같이 모아서 악착같이 하는 걸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쓸 때는 쓰면서 모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항상 대표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사업하는데 이 투자만 100%다 하다 보면은 언젠간 사업이 꼬꾸라질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미래를 대비해야 된다. 자, 분산하셔야 돼요. 대표님, 이거 사업의 재투자, 뭐 매입자금, 아니면은 뭐 개발자금이라든지 인건비나 뭐 세금이나 이런 데 다 쓰잖아요. 대표님에 대한 보상, 노후자금은 마련되지가 않아요. 실제거든요.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서 집주인들도 전세보다 월세를 선택하고 있다. 실제로 너무 비싼 전세금 때문에 월세를 선택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현재 이런 비용들, 생활비, 물가 올라가 저축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아니, 진짜 요즘에 먹으러 나가기만 해도 10만 원, 20만 원 그냥 나가는 것 같아. 저는 진짜 그런 생각합니다. 야, 이거 직장 생활해서 연봉 3천, 5천, 4천, 6천 막 이렇게 하잖아요. 야, 근데 그거 4대 보험이랑 세금 내고 나서 실수령액이 얼마 안 되는데, 이거 뭐 주식 투자하고 상여금 받고 뭐 이런 뭐 금 투자하고 뭐 코인 투자해서 벌어가지고 이거 사 먹어야 되나? 요즘에 보통 돈 벌어서 아예 외식조차는 상상하기 쉽지 않구나. 5천면 진짜 그런 거 아닌가 생각 들더라고요. 요즘 MZ세대들 캄보디아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캄보디아 가서 납치당해서 감금당해서 문제가 이런저런 문제가 생겼다.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야, 뭐 MZ세대들은 실제로 돈을 버는 능력과 노력하는 그런 포인트, 돈을 벌려고 열심히 사는 그런 포인트가 좀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씀씀이는 크고 남들처럼 써야 되겠고 인스타에 나온 거 다 하고 싶고 좋은 차 사고 싶고 다 대출받아서 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신용 등급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카드론, 현금 서비스를 급전을 땡겨 쓴대요. 그래서 터져서 캄보디아 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넷플릭스도 봐야 돼, 회식도 해야 돼, 뭐 여자친구도 사줘야 돼, 뭐 좋은 차도 타야 돼, 월세 내야 돼. 뭐 돈 엄청 나가네. 야, 이러면서 어떻게 외식을 하지?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실제로. 자, 4, 5년 전만 해도 월세가 100개이던 아파트 월세가 현재 1개에서 2개 수준으로 급감하고 월세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되고 있다고 해요. 그만큼 힘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그러다 보니까 집주인들도 월세를 선호하게 됐다. 왜? 돈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으니까. 수익률이 상승됐다는 거예요. 과거에 3% 미만이었던 월세 전환율이 현재는 5% 전후로 높아져가지고 오히려 매우 안정적인 수입원으로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야, 근데 이게 내가 갖고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아파트는 월세를 받으면서도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을 갖고 있다가 어느 정도 나이가 차면 은퇴자로 전락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노후 생활비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 월세로 전환하는 걸 한다는 추세라고 해요. 그리고 이 정책적인 요인도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 특히 전세 대출 규제가 내년에는 더 강화될 거다라고 예상을 한다고 해요. 이 전세 사기 때문에 아주 난장판 났죠. 그래서 전세 대출이 막히기 시작할 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수요가 월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뭐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과거에는 사글세 이런 데 살면 창피하다고 막 여겼었대요. 하지만 지금 월세 산다고 하면 오히려 능력 있는 부자 아닌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 하면 노후 준비하려고 부동산 많이 준비하잖아요. 근데 이게 시세 차익을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 시세 차익만 쫓다가 벼락 거지가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뭐 강남이나 마용성 뭐 이런 데 보면 20억 이상 하는 그런 아파트들이 많거나 이 건물 이런 것들에 집착을 하다가 굉장히 본인이 불행해지는 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부동산 부자, 현금 거지 뭐 이렇게 좀 표현하기 좀 애매한데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도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대표님 혹시 몇 년 일하셨죠? 그러면 대표님 혹시 부동산이 많이 있거나 현금 자산이 많이 있거나 뭐 이런 거 있으실까요? 근데 거의 99%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부동산도 이 고가의 아파트를 지키기 위해서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이자 내려고 막 청소하고 아파트 청소하고 뭐 빌라 뭐 계단 쓸고 뭐 배달하고 야 실제로 쿠팡 배달 있잖아요. 제 친구가 쿠팡 배달하다가 저희 쪽 와서 성공한 친구 하나가 있는데 야 요즘에는 할머니들이 리아커 끌고 와가지고 배달한대. 이거 뭐 경쟁이 무한 경쟁 시대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도 말씀드리지만 이거 언제까지 일하실 거냐고. 일 계속 하시면서 이런 거 사업 지키는 거, 이런 아파트 지키는 거, 이거 굳이 이렇게까지 이자를 내가 일해가면서 내면서 이게 행복한 삶이라고 볼 수가 있나요? 결국 우리 돈 버는 거 뭐죠? 행복하려고 돈 버는 겁니다. 근데 이 행복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 20억짜리 마용성에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겉으로 보기에는 부자가 맞아요. 근데 당장 쓸 현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를 지키려고 60세가 넘어도 일하고 있다고 해요. 이게 행복한 삶이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20대라고 쳐요.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뭔가 한강 라면을 먹으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해외를 간다고 쳐요. 베트남이든 태국이든 뭐 필리핀이든 가서 막 뭐 프리다이빙도 하고 뭐 라면도 먹고 현지 음식도 먹고 막 여기저기 여행을 다닌다고 쳐요. 근데 20대 때 하면 행복감이 100이라고 치면 만약에 60대가 넘어가서 여행을 다니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호텔을 가서 뭘 한다고 해도 해외여행 비행기 타는 거 힘들고요. 그리고 가서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힘들어요. 20대랑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 행복 지수가 20대 때 100이라고 하면 이 행복 지수가 10에서 20밖에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내 몸이 아파지고 힘들어지기 때문에 활동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행복 체감은 내려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부동산으로 내가 부동산 거지라고 생각이 든다면 내가 나이가 어느 정도 있어. 그러면 그 노후 자금으로 매각하고 쓸 거 쓰고 좀 집을 줄여서 이자도 줄이고 이 내 행복과 뭔가 워라밸을 같이 창출해서 사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똑같아요. 아니 제가 오늘 저희 팀원한테 조언을 하는데 아니 어떤 대표님이 한 명이 있대. 근데 이 대표님은 사업장을 3개 하고 있어요. 뭐 불고기 사업장, 한식집 사업장, 그리고 순댓집 사업장 하고 있는데 매출은 뭐 5억에서 7억 사이가 나옵니다. 고만고만해. 근데 자 자영업 하면 5억 7억 나와봐야 만약에 7억 5천 넘어가면 성실 신고고 자 세금 내고 뭐 하잖아요. 밥 먹다 인생 끝나. 근데 돈 못 모아요. 빚만 생기고 빚은 갚을 재원이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나이대가 50 중반에서 60세인데 자 10년 후면 65세라고 칠게요. 그때도 똑같이 일하고 있어. 빚도 못 갚고 빚은 더 늘어나고 전혀 돈 모은 건 없어. 야 몸은 쇠퇴가 되고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기계와 똑같아요. 자 사람은 기계처럼 부속을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 번 망가지면 잘 회복이 안 돼. 그때 가서 똑같이 돈을 번다고 해도 행복 지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것도 내가 비싼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이자를 어거지로 납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 그냥 줄이고 좀 내가 여유 있게 살면서 편하게 살면서 행복도 즐기고 그러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노후 자금 준비하시는 분들 보면 자녀들한테 절대 증여한다는 거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가 있다라고 쳐요. 그러면 그걸 매각을 해. 10억이 생겼어. 그럼 5억은 내가 노후 자금하고 5억은 자녀들한테 줄게 라고 말 뱉지 마요. 나 집 빨리 지금 살려고 돈 내놔. 이거 나온다. 그러면 야 이거저거 난감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일단 이거 증여도 사전 증여하고 증여세 줄이면서 줘야 되는 방법도 있거든요. 자산이 많을수록 증여 상속에 관련돼서 사전 증여를 통해 가지고 플랜 짜는 게 있거든요.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어쨌든 노후 자금 준비하시는 분들은 미리 돈 준다는 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이거는 별로 좋지 않아요. 만약 자산가라고 친다면 빠르게 하는 게 좋긴 한 것도 맞기도 한데 일반적인 뭐 10억, 20억 정도는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돼.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자녀가 창업하고 싶대. 그래서 5억 달래. 그거 주면 다 날립니다. 자, 사업이란 넉넉지 않아요. 이거 내가 5억 투자하죠. 금방 벌 수 있을 거라고 요즘 시대에 없습니다. 자, 명륜모원사 갈비라고 막 있잖아요. 야, 뭐 대보험 얘기도 많아요. 자, 그거 차이라면 얼마 들죠? 7억 들어. 뭐 6억 들어. 야, 근데 거의 다 대출이야. 근데 아무리 매출을 많이 올린다고 쳐도 순이익이 엄청나게 나올까요? 대출비 갚다 보면 인생 끝나. 야,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그 창업하라고 준 거 다 날리는 거예요. 빚쟁이로 전락한다. 오히려 5억 쓰고 5억 빚이 생긴다. 뭐 이런 형태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업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전세가 종말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거에 대해서 자, 유튜브나 이런 온라인 기사들을 보면서 이거 너무 좋은 얘기인 것 같다. 요즘 현재 트렌드에.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전세 사기 때문에 이런 빌라 수요가 소멸했다. 그래서 서울에 남으려면 아파트로 이전해야 되는데 결국 아파트 전세는 비싸니까 월세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공급자들의 변화가 생겼다. 집주인들이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 월세 전환율은 3%도 안 됐지만 지금은 5% 이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파트의 시세 차익도 되는데 그리고 5%의 현금 흐름까지 주니까 전세를 안 할 이유가 없다. 특히 은퇴자들에게는 월세가 최고 노후 생활비로 받아 챙길 수가 있다. 활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정책의 변화. 정부도 가계부채 때문에 전세 자금 대출 관련돼서 규제를 할 수밖에 없었고 전세는 이제 거의 끝났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과 같은 자본 증식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부터는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수동적인 월세도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자, 300만 원 받던 다가구 주택 내가 조금 더 공부하고 노력하면 에어비앤비 같이 600에서 900만 원, 1000만 원까지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다. 자, 단기 임대로 돌리면 450만 원까지도 올 수가 있다. 300만 원 하던 게 자, 요즘 시대에는 자, 머리를 어떻게 쓰냐가 승부처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게 노후 준비, 노후 현재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 60세가 넘었다면 10년, 20년 뒤에 내가 아직도 멀쩡히 살아있을까? 건강할까? 그때 똑같은 걸 한다면 행복할까? 뭐 이런 말 많잖아요. 야, 뭐 나 돈 많이 벌어서 뭐 외제차 타고 다닐 거야. 뭐 포르쉐, 뭐 페라리, 뭐 벤틀리 이런 거 탈 거야. 근데 뭐 80세 돼서 타면 뭐 그게 뭐가 폼이 나겠어. 별로 좋은 게 없다라고. 그래서 지금 현재 행복 누릴 거 누리면서 미래를 대비하는 게 가장 좋기도 하다. 자, 오늘 영상 보시고 뜨끔하신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머니의 해결사 정 대표, 여러분의 노후를 위해서 딱 두 가지만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금 흐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진 부동산, 시세 차익만 기다리는 것은 죽은 자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금을 가져다주는 산 자산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공부를 해야 되고 돈을 어떻게 굴려야 될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자식한테 함부로 준다는 얘기를 미리 얘기하면 안 된다. 내 인생이 먼저 중요하다. 자, 오늘 컨텐츠 어떻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가 있다면 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머니 해결사의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머니 해결사의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